내신 대비 수능 기출 완전 분석 2023학년도 18번 글의 목적입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아예 외우고 있는 게 좋죠. 관련 당사자분께 그런 얘기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to 누구누구에게입니다. 그 다음 whom 사람이죠. It may concern 관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라는 뜻입니다. 결국 관련 당사자분께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당자입니다. 공식적 서신을 쓸 때에 담당자분께 뭐 이런 식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To whom it may concern 입니다. 외우세요. My name is Michael Brown. I have been a bird watcher since childhood. 첫 번째 포인트 보죠. since의 해석입니다. since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뭐뭐 이래로, 또 하나는 뭐뭐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뉘냐 하면은 바로 동사의 시제를 보면 됩니다. 문장을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보면서 봤을 때 have pp가 보이죠? 바로 완료 시제가 눈에 보이면은 뭐뭐 이래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시간의 이전에부터 해가지고 말을 하는 어떤 시점이 있을 테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have pp라는 완료 시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기준 시점이 항상 완료 시제는 있어요. 그 기준 시점은 우리가 그 표현하는 이름에 다 드러나 있어요.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의 경우에 현재가 기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과거 완료면 과거가 기준 시점, 미래 완료면 미래가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 시간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언젠가에 더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쭉 해온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의 형태를 보고서 뒤에서 이제 since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 since 이하의 과거의 어떤 기점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점이 바로 여기에 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점 이래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지금까지 뭐뭐 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뭐뭐 이래로 어떤 그 기점 이래로 해왔다 이런 뜻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제의 경우라면은 현재 완료 같은 완료 시제가 아니라 일반 동사의 시제가 나와 있으면은 그냥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끝. 넘어갑니다. 그래서 I've been a bird watcher. 말 그대로 새를 watch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관찰하면서 조사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취미든 직업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bird watcher 이어왔다라는 거죠. 언제 이래로냐? childhood. 어린 시절 이래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취미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나중에 와서 전문가가 됐을 수도 있고. 자, 다음 I've always enjoyed. 역시 완료 시제로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시제의 내용상 옛날부터 해서 지금 말하는 요까지의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경험적 사실을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I've always 빈도부사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놓인다라는 것도 참고하고요. 항상 enjoy 해왔다. enjoy 이런 동사를 딱 보는 순간 뒤에 ing 챙겨야 되겠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여기에 watching, ing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런 자리에 to watch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내용인데 to 부정사는 미래적 개념이고 ing는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물결 쭉 해오는 마치 완료 시제에서 물결 이런 식으로 오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enjoy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말이죠. 즐기는 건데 앞으로 벌어질 일을 즐기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도 않는 일을 어떻게 즐기겠어요. 적어도 이전에 해봤거나 하고 있는 이런 일일 때에 그것을 즐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재밌다 아니다라는 걸 알죠. 최소한. 그래서 enjoy는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뭐 했던 일을 내가 즐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ing의 경우에는 뭐뭐 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뭐뭐 할 뭐 이런 일이 되는 거고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참고하세요. 그러면 쉽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즐겼는데 보는 것을 즐겨 했죠. birds를 in my yard에서 이런 거 뭐 굳이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 없죠. and 같은 등위 접수사는 나올 때마다 챙겨야 됩니다. 뭐 큰 시험도 그렇고 학교 내신 시험도 그렇고 이 병치 구조, 평행 구조 여기에 관한 질문은 자주 던집니다. 그래서 and 다음에 identifying 하고 ing 나와 있는 거 결국 어디에 걸린다? 앞에 watching 하고 대등하게 걸린다. 즉 enjoy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and에 의해서 두 개가 와 있는 겁니다. 새를 watch하는 것도 즐겼고 그 다음에 identify하는 것도 즐겼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단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 분석하면서 그걸 구분, 분간, 구별하는 거죠. identify. 그것들을 준동사 뒤는 역시 작은 동사처럼 보고 뒤에를 목적어로 갖다 붙이면 끝. 그래서 그것들을 identify 하는 거죠. 그것들은 당연히 birds를 나타내겠고. 자,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요? by sight와 sound로. 그러니까 뭐 새가 생긴 모습, sight, 눈에 보이는 모습과 sound, 소리를 듣고서 판별을 하는 거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enjoy 하는 행위에 같이 걸리는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identifying 해야지 동사부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냥 identified 이렇게 나오면 문맥상 어색한 겁니다. 자기가 이전부터 쭉 해오던 일의 그 어떤 내용으로서 목적으로 enjoy의 대상으로 이제 걸리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넘어갑니다. Yesterday, I happened to read. 자, happen to도 여기 나와 있네요. enjoy 됐으니까 체크하고요. happen to, 우연히도 뭐뭐 하다, 우연하게도 뭐뭐 하다. 이런 식의 뭐 관용적 표현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happen이 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와 같은 이런 의미를 전달합니다만은 이 happen to 부정사가 오면은 뒤에 보어를 취하는 이형식 구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appear하고 거의 같습니다. appear도 완전 자동사로는 짠 하고 나타나던데 appear to 하면 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 하게 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happen 하면 어떤 일이 happen 하면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I happen to blah blah 하면은 내가 우연히도 뭐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happen to read, 우연히도 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도를 가지고 읽은 게 아니라 뭐 어쩌다가 읽게 된 거예요. an article를 역시 to read 준동사 동사처럼 보고 뒤에 an article를 목적으로 그래서 기사를 우연히 읽게 됐죠. about 전면부 떨궈집니다. 이 클럽에 관한 기사. I was surprised and excited to find out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또 체크 포인트 보죠. surprise, excited, 감정의 표현이 나왔네요. 감정의 표현은 주로 형용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형용사가 쓰이는 뭐 이런 모습으로 자주 오지만 동사도 감정의 표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형용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동사에도 이 감정의 표현이 있다라는 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감정이 나오면 말이죠. 자, 한번 문장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문장 여기서 그냥 끊겼다고 봅시다. 나는 놀랍고 흥분되었다. 뜬금없이. 앞에는 놀라고 흥분될 만한 어떤 근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랬어? 왜? 라고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표현이 나온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는 바로 왜?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그 감정이 왜 생겼냐, 그 원인이 뭐냐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는 지금 뭐 동사나 형용사 되니까 동사 형용사 수식하는 게 부사죠. 그러니까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용법을 굳이 따지자면 중요한 건 이제 바로 해석을 하는 건데 결국은 당연히 문맥상 그 감정 왜 생겼냐의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니? 뭐뭐 해서, 뭐뭐 하니, 혹은 뭐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그냥 붙여주면 돼요. 이제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법 포인트 to find out 뭐 알다, 뭐 know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알다, 발견하다, 뭐 찾아내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혹은 알고서 알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알아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에 관해서 a community of passionate birdwatchers까지 끊으면 되죠. 왜? 전치사 나오고 이제 명사가 a라는 관사부터 시작해서 of 있죠. 선생님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명사, of, 명사까지 한 덩어리를 보라. 그래서 birdwatchers라는 명사가 나오는 순간 about은 여기까지 쫙 걸리는구나. 이렇게 빨리 덩어리를 묶어라. 커뮤니티 알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뭐 공동체나 뭐 그룹이나 클럽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뮤니티에 대해서 알고서 깜짝 놀란 거죠. 그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냐 하니까 passionate, 아주 열정, passion이죠. 열정. 그래서 그 형용사 passionate한 birdwatcher들에 대해서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 그 다음에 명사가 이 watchers 하고 사람이 딱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who가 띵 보이니까 당연히 앞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앞에 명사와 관계가 있는 절로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사절, 즉 형용사절인 거죠. 앞에 명사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형용사절. 자, 그 다음에 뭐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에 travel이라는 동사부터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없죠? 주어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주어를 대신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참고하면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래서 뭐 어떤 birdwatcher들인데 그러면 travel 하는 거예요. 뭐 travel도 그냥 가다 해도 돼요. 뭐 여행하다라고 꼭 해석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잠깐 이렇게 갔다 오고 하는 게 다 travel이고 trip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go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annually 매년 연간 매년 자 travel 하는데 to go boarding입니다. 요것도 좀 챙길만 하죠. go boarding. 우리가 흔히 보는 표현 중에 go fishing이 있어요. go fishing. 그죠? 예.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다 go ing입니다. 여기 체크 go ing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가다. 자, 그래서 뭐 하러 가다 할 때 go ing를 씁니다. go fishing. 이때는 go fishing처럼 거의 명사화된 여기도 go boarding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러 가는 게 뭔 말이겠어요? 새 관찰을 주로 하는 거를 얘기하겠죠. 만약에 사냥이면 헌팅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새를 관찰하러 매년같이 travel하는 그런 birdwatcher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는 아주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I would love to 나오자마자 그래 목적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네. 그리고 여기에도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would like to 왜? would like to, would love to가 이제 뭐 알다시피 love가 like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다 알다시피 would like to, 뭐 should like to도 쓰기도 합니다. 뭐 가볍게 want to, hope to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would like to 이 would가 사실은 의지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want to보다 좀 더 그런 하고 싶은 그 욕구 이런 것들이 더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love to 하면 정말로 내가 뭐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이 편지 왜 쓰는 거겠냐? 이거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예, 두 군데 이 글의 목적,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수능형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표현 놓치면 안 되겠죠. 글의 목적 찾을 때. 자, 그러면 I would love to 내가 정말 뭐 하고 싶어요? join 하고 싶습니다. your club에. 이 단어도 참 체크해야 되는데 이 어디에 참여하다니까 join to the club 혹은 into the club 하고 이런 식으로 이 to 같은 전치사, into 같은 전치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없습니다. 목적어를 바로 취했네요. 요거 챙겨야죠. 그죠? join your club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
다음 19번이 나오는데 approach to her가 아니고 그냥 approach to her입니다. 역시 그녀에게로 접근하다니까 이런 to 같은 걸 쓸 것 같은데 쓰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챙깁니다. 그냥 join the club이에요. join the club. 그래서 join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되고 이 club을 바로 목적으로 취하는 주의해야 할 타동사 join. But your website appears to 아까 happen to 하면서 한번 얘기했죠. appear to appear 그냥 appear면 나타나다 완전 자동사고 appear to 하면 뭐인 것 같이 보이다. 그래서 뭐인 것 같이 보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되죠. 보이다. 피동으로 해석이 된다. 특이하게도 자동사는 이런 피동의 해석이 많다. 보이다. 보다가 아닙니다. 보이다. seem도 그렇다. look도 그렇다. feel도 그렇다. taste도 그렇다. 챙겨두세요. 보이답니다. 느껴지다고 맛이 나지답니다. 맛이 나다. 그래서 아무튼 자, appear to 뭐인 것 같이 보인다죠. 당신의 웹사이트는 뭐인 것 같아 보이냐? be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하면서 꽝. 자주 이렇게 표지판에 있는 표현입니다. 공사 중. 웹사이트가 아직 정비가 덜 돼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가입하려고 했는데. I could not find. 나는 찾을 수가 없었다. Any information도 찾을 수가 없었죠. Except for 전치사입니다. except만도 오기도 하고 except for까지 이렇게 오기도 해요. 둘 다 그냥 전치사로 보면 됩니다. 특이하게도 전치사도 굴 이루는 형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ecause of 이런 거죠. according to, because of 이런 것들은 두 단어니까 그냥 구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구, 그냥 이 전체가 하나의 전치사다. except는 참고로 접속사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고요. 그래서 뭐를 제외하고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냐. This contact email address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었던 거죠. I'd like to. 그래서 진짜 이제 뭐 하고 싶냐 하니까 알고 싶어요. How to sign up. How 의문사 to 부정사입니다. 의문사 to 부정사를 절로 바꾸면 이게 이제 간접 의문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보죠. I'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여기부터 목적어 자리입니다. 이거는 뭐 하고 싶다, want to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고 어쨌거나 to 부정사니까 또 작은 동사처럼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이 how부터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바로 명사 자리죠. 그래서 이 의문사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사 자리에 쓰입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얘는 무조건입니다. 명사적 용법으로만 의문사 to 부정사 이런 형태를 써요. 왜 이걸 얘기하느냐? 이게 또 의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고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전치사 관계대명사 to 부정사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급 문법의 표현에서는. 어쨌거나 의문사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고 우리말의 해석은 뭐뭐 해야 할지라고 should의 의미를 넣어서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should. 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how to sign up. 어떻게 사인업 해야 할지 서명하고 결국 가입 신청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어떻게 사인업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해야 할지의 이런 약한 must의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절로 표현되면 바로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명사 자리였죠. 명사 자리에 의문사가 이끄는 절, WH가 이끄는 절. 예, 역시 스님의 문법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친구들은 들어봤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절로 표현할 때 이름 때문에 낚이지 마라. 사실은 얘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일 뿐이다. 그냥 일반적인 접주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의문사가 그냥 의문사가 아니라 사실은 의문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에 평서문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 자, 계속 해보면 이제 얘는 접속사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위쪽에 써볼게요. how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니까 이 주어. 문장이 주어하고 같으니까 달리 이 표현이 안 된 거겠죠. to sign up 하는
그 주체가 만약에 달랐다면 소위 의미상의 주어라는 형식으로 어떻게든 이 앞에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명사가 여기 없다라는 것은 문장의 주하고 같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다시 뭐 me가 됐든 for me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는 거는 문장의 주하고 어차피 주어가 같았다. to sign up 하는 주체가. 그래서 그냥 여기 똑같은 주어를 가져와서 I 하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개념적으로 should의 개념이니까 조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How I should, 그 다음 동사부를 to에 걸려있는 동사부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왜? 얘도 조동사니까 뒤에는 그냥 원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 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sign up 하고 쓰면 됩니다. 알았어요? How I should sign up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의문문 어순으로 How should I sign up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맞는 것 같죠? 의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문문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어법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얘기예요. 서술형 문제로 그렇게 이제 출제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서 요즘 이런 기출 문제들 자주 다루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세부적인 설명까지 하는 겁니다. How to sign up 절로 표현해서 이렇게 how I 하고 나오고 빈칸 쭉 해서 서술형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빈칸을 딱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should sign up for the club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전명구 떨거지예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까지 해결했고요. 이 sign up for까지가 아니라 sign up까지가 이제 동사 부사이고 얘는 이제 for the club하고 전명구로 걸립니다. 이것도 선생님 기초 수업 들은 친구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up은 그냥 이 sign과 관련해가지고 쓰인 그 부사이고, 이 for는 뒤에 the club이라는 명사가 있어서 이게 이제 전명구로 떨거지에 또 부사 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에요. 선생님이 또 이 기초 수업하면서 기출 문제였죠. to 부정사의 to냐 아니면은 단순히 전치사의 to냐 구분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올 때마다 무조건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와야 돼요. 예문을 가지고 나 정말 너 보고 싶었어. 보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I look forward to see you. 자, 만약에 이렇게 나가지고 밑줄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있으니까 지금 5번 붙어 있다 칩시다. 맞게요.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외우지 않으면 이건 참 파악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look forward 다음에는 to는 전치사니까 to 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전치사 뒷자리는 뭐의 자리? 명사 자리. 명사 자리인데 준동사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동명사라는 ing만 가능합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못 써요. 선생님이 이것도 뿌리가 왜 그런가를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to 부정사의 이 to도 전치사 출신입니다. 원래 얘 출신이 전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치사 뒤에 또 to 부정사를 쓰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또 와버린 꼬라지예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겹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바로 못 써요. 그래서 I will can do it 이런 말 못 쓴다니까요. I will can 될 것 같지만 못 써요. 그러니까 그 대용어구가 있어서 can의 대용어구인 be able to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I'll be able to do it 이건 가능해요. will be able to는 가능합니다. 얘는 꼬라지 보니까 조동사가 아니잖아요. 비동사고 얘가 형용사고 그렇지. 그렇죠? 이와 같이 전치사 뒤에도 또 전치사를 못 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look forward to가 전치사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준동사를 쓴다고 했을 때 또 to 부정사를 이렇게 to see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I look forward to see you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네, 절대 안 됩니다. 얼핏 to see 자체로 맞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구문처럼 아는 게 제일 좋아요. 있는 그대로 의미로 한번 접근해보면 말이죠. 이게 왜 갈망하다, 학수고대하다, 뭐 아주 갈망, being anxious to 하고
I'm anxious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갈망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는 내가 보는데 forward 어느 쪽을 향해 보는 거예요. to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보는 것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니까 이제 다 지워버릴게요. 헷갈립니다. 이제 seeing이 돼야 맞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준동사로 굳이 동작이 들어가서 표현이 되려면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인 seeing 하고 ing만 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뒷자리의 명사 자리의 준동사는 무조건 ing만 된다. 아주 중요해요. 나올 때마다 무조건 외우세요. 너를 보는 것 쪽으로 향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 거면 요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우리가 흔히 뭐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 했죠. 우리말에. 바로 그 표현입니다. 모가지를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빼고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게 학수고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꼭 챙기세요. look forward to 명사,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look forward to ing 됐어요? 정말 내가 목 빠지게 기다리겠다, 눈깔 튀어나오게 기다리겠다. your reply를 그죠? 이 reply는 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반 우리가 독해만 할 것 같으면 이런 목적 같은 건 거의 뭐 거저 줍는 문제죠. 앞에 그냥 하면서 이야기 흐름처럼 가볍게 읽고 오다가 오 이런 거 있네. 아 여기 다 있구나. 요 문장 보고 1번 답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하는 주 목적은 내신을 대비하고 또 뭐 1학년이나 2학년으로서 약간 실력이 안 되는데 이제 수능을 어쨌거나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신 대비로도 좋고 영어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에도 참 좋아요. 선생님의 기초문법 설명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비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 그런 얘기들 간간히 했죠. 기초 수업 시간에 했고 다른 문법 설명하면서 했다고. 그렇습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생님 강의 어느 하나만 딱 듣지 말고 뭐 딴 걸 다 이렇게 나눠 들어도 되는데 그 기본 영문법 강의는 같이 좀 챙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18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19번 보겠습니다. 빠이.